과거를 통해 오늘을 읽는 리더의 나침반. 5년 전, 지금. 5년 전, 지금은 단순히 지나간 옛 뉴스를 들춰보는 기록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독특한 5년 단임제 정치 사이클과 그와 맞물려 반복되는 경제, 사회적 변동 패턴을 추적하여 리더와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통찰을 제공하는 전략적 비즈니스 리포트입니다. 2021년 1월 16일, 5년 전 오늘은 정치적 타협안이 대중의 반발에 직면하고 민생 현장의 불만이 실력 행사의 조짐을 보이던 위태로운 시점이었습니다. 당시의 주요 사건들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면론의 후퇴와 리더십 균열입니다.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당내외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조건부 당사자 반성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는 여권 내 리더십의 균열을 노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면론은 여론의 거센 비판과 함께 정치적 계산, 도덕적 딜레마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위기는 현재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 계파 간의 갈등, 지지율 하락 등은 리더십 부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 결정의 지연, 사회적 갈등 심화,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리더십 부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교, 안보, 경제 위기 등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대선 전국의 조기 과열입니다. 5년 전 여야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권의 경쟁 구도가 복잡하게 얽히고 각 주체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행보는 여권 내 차기, 대권 경쟁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기 과열은 정책 경쟁보다는 인신공격, 네거티브 공세 등 소모적인 방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피로도를 높이고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통합의 리더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도 대선 주자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는 자신만의 강점을 부각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지지세를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정책 공약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경쟁은 정치적 소모를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흑색 선전과 허위 정보 유포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셋째, 민생 현장의 분노와 실력 행사 조짐입니다. 5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민생 현장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는 사회 불안정성을 높이고 실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불신만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저소득층, 청년층 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현재에도 고금리, 고물가, 고용 불안 등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키고 사회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넷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입니다. 5년 전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가격 상승과 투기 과열로 인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시행했지만 시장의 불안정성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규제 강화는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에도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년 전 오늘을 통해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들의 근원을 파악하고 미래를 위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위기, 대선 전국의 과열, 민생 경제의 어려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등은 5년 전에도 존재했던 문제들이며 현재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고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개혁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합니다.